안녕하십니까, 안혁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판례 특강 영상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권리금 보호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판례인데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도 강조해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준과 관련된 최근 판례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판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판례를 볼 건데요. 일단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는 법정갱신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요건은 뭡니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지라면 3월이 지나면 상가 건물 임차권이 소멸되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이 법정갱신도 혹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건가? 이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정갱신은 10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만 그렇고요. 법정갱신은 10년과 상관없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가본 판례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은 5년이죠. 옛날 2009년도 판례는 5년인데 지금 뭐죠? 10년이죠. 10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갱신은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속해서 뭐죠? 갱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분 판례인데 지금 임차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호와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임대인은 계약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또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먼저 하고 임차인 늦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갱신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어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호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3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만약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본 판례인데. 자,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가 없죠. 초과할 수가 없어요. 주택 임대차나 민법상 주택 임대차나 전세권은 20분의 1, 그것도 5% 똑같은데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요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10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제한이 없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재계약이냐 아니면 갱신이냐 요거를 판단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재계약이 아니라면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증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재계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인 거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명문의 규정을 둬서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재계약이냐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서 갱신된 것이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 재계약 형태를 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거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10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죠. 그러면 신규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 증액 청구에 대해서 무제한인 건데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의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건 법 11조 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뭐할 수 있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이지 재계약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액 비율을 뭐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초과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금 회수기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판례들은 다 뭐합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정이 적용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없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분들이 봐도 좀 중요한 판례들 같죠? 그죠? 마법 판례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죠? 2019년 관례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의 마지막 판례고 2018년도 판례인데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법부터 볼게요. 자, 10조의 3대. 자, 일단 1항 보시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냐면 3항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뭘 해야 돼요? 주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주소를 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키고 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거든요. 이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이 상가 건물로 들어오면서 전 임차인, 전 상가 그 운영자에게 권리금은 얼마를 지급한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한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면 임차인은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이렇게 신규 임차인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줬고요. 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뭐 하게 되는 거죠? 회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병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권리금 보호 규정의 대강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을은 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줄 의무는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근 판례에서는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에 따라서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새롭게 신규 임차인 임대인에게 뭐예요? 주선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을에게 표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찾아서 뭐라 했냐면 저 이제는요 요 가게 임대 안 할 거예요. 제가 임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라고
명백히 뭐예요?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죠.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2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뭐 했어요? 표시한 거죠. 다시 한번 임대인이나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했다면 을은 갑에게 신규 임차인을 뭐하지 않았더라도요,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줄 의무가 있는 거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뭐 했다고요? 표시했다면 그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마번부터 볼게요. 자, 마번.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마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0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019년 판례죠. 그 다음에 2018년도 판례. 자,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2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나 임대 안 할 거다 라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뭘 해야 돼요? 주선을 해야 된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죠, 그죠?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시가 있었다면 그때는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집합 건물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